도통TV 생활문화 컨설팅.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이 새해를 기준을 두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력 1월 1일도부터 새해라고 보는 달력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정인 음력 1월 1일이 넘어가면서 새해로 바뀐다는 설이 또 기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은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음력 1월 1일이나 양력 1월 1일이 아닌 입춘이라는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 넘어갑니다. 보통 입춘은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그래 2월 4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양력 해도 넘었고 음력 1월 1일도 넘었고 입춘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2022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새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과거를 한번 쭉 들어보니까 도통이 1999년 10월 3일에 오픈을 했어요.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서 지금 횟수로 보니까 2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3년 동안 도통을 운영하면서 무료 게시판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 무료 게시판에 그동안 풀이를 해준 걸 되돌아보니까는 약 24만 5천 명 정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마도 뭐 사주 상담을 24만 명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운이 어느 정도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감이 잡혀요. 그래서 24년 동안 느낀 게 뭐냐면은 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운이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운은 자기 삶의 활용을 위해서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얻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럼 도통에서 어떤 것을 다루는가 이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뭐가 운에 해당되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해당되는가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운이라는 세계는 이런 것들이 있다를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운에는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사후세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부 운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운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우선 세부적으로는 다음 편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하면 일단 태어나는 것이 그 전부터도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뭐냐면 임신이에요. 임신 전에는 뭐냐면은 아기가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임신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체질적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학적으로 보면은 아기 기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기가 잘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신체적으로 아무도 이상이 없는데도 안 들어서고 이런 건 사주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20년 동안 처방을 받아가지고 불임됐던 사람들이 아기를 가진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었을 때도 사회적인 병원 치료 뭐 시험관 이런 것도 하시지만은 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 두 번째는 아기를 가졌으면은 훌륭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물론 건강한 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육체적 건강 다음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이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운이 좋은 사주, 큰 영적 사주, 작은 사주가 택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 60억, 70억, 76억인가 이충되는데 60억, 70억 인구가 모두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들의 상위 5 내지 10%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축소시켜서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 태어나든지 간에 다 훌륭한 아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5 내지 10%만 훌륭하게 됩니다. 자, 사주가 운명을 대신하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놀 때 무조건 건강하게 놓고 뒤에 태어나서 노력하고 가르치고 다듬고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시키고 똑같이 잘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의 근본의 영향이 전체 성공 비율의 50%,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놀 때 잘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산택일이 매우 중요해요. 무조건 놓고 나서 키우려고 하시지 말고 놀 때 훌륭한 아기가 되도록 잘 놓자. 이것이 운에서 운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안 따지면 옛날에는 아들 놓기 위해서 매우 신경 썼는데 아들, 딸도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출산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름이에요. 이름도 그냥 뭐 그 이름이 그리 중요할까 아무거나 그냥 예쁜 이름 쓰면 되지. 근데 이름이 자기 격에 맞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짓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태어나면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자꾸 걷어내서 마지막 해당되는 걸로 골라가요. 그래서 이름은 짓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기가 안 들어서면 들어서게 해야 되고, 들어섰으면은 훌륭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되고, 건강한 아기가 잘 자라려고 하면은 이름에 영향을 받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잘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머리가 사주가 운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공부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공부를 방해하는 기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방해하는 시기가 들거나 이렇게 시험에 실패하는 기운이 왔을 때는 그때는 학업이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운을 조절해주면 학업이 좀 이제 성적이 올라가거나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죠. 시험운. 공부 잘하는 거하고 시험 잘 되는 운이 또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기운은 별도가 있고 시험의 에너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별도로 또 후에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주 이런 게 제작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시험이 되는 입시철 있잖아요. 뭐 수능이라든지 요런 때, 뭐 고등학교 올라갈 때라든지 대학 들어갈 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시험을 볼 때 관운 공직으로 나가든 취직을 하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공부는 잘해 법대는 갔는데 관운이 없거나 이래 버리면은 만년 고시생이 되거든요. 이런 사태 고생하는 사람들 실력만 믿지 마시고 운을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취직 시험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성진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또 운을 관리를 해야 돼요. 성진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뭐냐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조건이 좋다 해서 결혼을 다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출세한 사람도 보면은 결혼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예쁘고 잘생기고 빠진 기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 안 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혼의 에너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또 운의 작용입니다.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애인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애정기운인 결혼이고 그렇게 생겼는데 온 사람이 나하고 평생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이걸 또 골라야 돼요. 평생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고르려고 그러면은 살아보진 않고 몰라요. 지금은 아무리 막 눈이 뒤집어질 것이 좋아하고 이러지만은 그런 사람도 10년, 20년 후에 가갖고 이혼하고 이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보는 걸 궁합이라고 그래요. 잘만 본다면은 궁합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궁합 보는 시스템 이런 것들 그거 저희 도통에 이미 다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래서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잘 성공해 왔던 사람도 잘못 만나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지지만, 잘못 살아왔던 사람도 결혼을 잘하면서부터 인생이 또 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반쪽의 선택이 그다음부터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궁합을 좋은 사람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쭉 살다 보면 이제, 다시 아기를 낳아야 되겠죠.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가듯이 좋은 날 언제 아기를 가질까? 왜 안 가져질까? 이럴 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 키우고 쭉 하고 나는 뭐냐면은 이제 말년이 되거나 노년이 돼서 결국은 인생을 이제 생을 마감하고 가잖아요.
그럼 죽을 때는 아무렇게 죽냐? 그건 아니죠. 죽는데도 방법이 있어야 되고 좋게 잘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현생에서 고위간직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간에 죽으면 다 기시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도인들이 수행자들이 수행을 수생 평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 때 한판 잘 죽기 위해서예요. 즉 삶을 이 교육 과정에 비교한다면 죽을 때가 수능 치는 겁니다. 그 수능을 한번 치기 위해서 초중 고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며칠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후에 한판 잘 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후 세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되는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까요? 인류가 76억이 단 한 명도 안 죽는 사람이 없었고 몽땅 다 죽는데 과연 지금 지구가 형성되고 45억 년 동안 그리고 인류가 존재한 200만 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고 앞으로도 죽어갈 건데 사후세계가 과연 없을까요? 이거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서 성현들이 말씀을 했고 사후세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평생을 사는데 출세도 좋고 성장도 좋고 부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마지막 죽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잘 죽느냐가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그냥 세월 때우기 재미있는 거 이게 아닙니다. 사후 이거는 수능고사가 수능 학생이 수능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기간과 같아서 그냥 노인으로 있는 것보다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필히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이며 장례 방법은 맞을 것이며 왜 삼배옷을 입는 것이며 왜 곡을 하고 이러는 것, 그 다음에 제사는 언제 지내고 49제는 지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모르는 거예요. 이 다 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에 이미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못 갔고 지금 가지 못하고 앞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조차도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 몰라서 머물고 떠드는 것을 중음신이라 그래요.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보내는 방법, 이게 천도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시작하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쭉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회를 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사후세계에 어떻게 가는 것까지, 이것이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전부 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사실 자체조차도 몰라서 이걸 중시하지 않고 그냥 미신이라고 재미로 흥미로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초가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도통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자 하신다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또 찾아보시거나 직접 보시거나 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본인의 삶의 반쪽에서 보이지 않는 또 이런 운명세계의 반을 더한다면은 더욱더 훌륭한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신 출산, 그 다음에 그 장명, 그 다음에 이 단계별로 공부 잘하는 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또 시리즈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정이 화목하시고 여러분들도 큰 성장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랍니다. 구독 좀 주세요.